1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한성대학교 자연계 기출문제입니다. 자, 31번 세모 문제죠. 고1 과정입니다. 고1 과정이지만 이제 2021학년도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세모로 표시를 했습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참인 명제를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P 보면은 P 뭐니 얘들아? P는 0하고 3을 기준으로 벌어지는 그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요게 바로 P다, P. 그지? 그럼 우리 나피 한번 표현해볼까? 나피. 나피는 뭐가 되냐면 0부터 시작해서 색칠해주고 여기도 색칠해주고 모아지는 이러한 그림이 나피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Q 보면 절대값 벗겨주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되고 모든 항에다 1 더해주자. 그러면 0과 2 사이 값이 바로 Q가 되겠네. 그래서 Q는 0과 2 이렇게 사이 값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포함관계를 나타내라 라고 했으니까 이 Q가 이 P에 쏙 들어가게 되겠네. 그치? 이 Q가 P에 낫P지 낫P에 쏙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따라서 대우 P이면 낫Q다 이것도 성립하는 거겠지? 자, 이 중에서 찾아보면 정답은 4번 몇 번이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자, 그래프 y는 2 루트 x 위에 점이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두 개의 기울기를 구하라 라고 했고, 그리고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의 값이 주어진 기본적인 문제겠죠. 역시 세모 문제입니다. 우리 기울기 구할 때 어떻게 구해주면 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지 p라는 점이 얘고 q라는 점이 얘잖아. 따라서 x 증가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a-b다 라고 쓸 수 있겠지. y 증가량은 여기서 뒤에 거 빼주면 돼. 2루트 a 마이너스 2루트 b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우리 2로 좀 묶어줄까? 2로 묶어주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얘들아, 근데 요거는 뭐의 제곱이니? 루트 a의 제곱이잖아. 그 다음 얘는 루트 b의 제곱이잖아. 따라서 분모를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루트 a 플러스 루트 b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간단하게. 그리고 분자는 2 곱하기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그대로. 요게 바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문제가 되는 얘가 지워지네. 그리고 문제에서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3이라고 했잖아. 얘가 3이래. 정답은 3분의 2다 라고 쉽게 구할 수 있겠지. 자, 영현이 학생 오늘 또 오셨네요. 오늘은 한성대 거예요. 김영현 학생 혹시 한성대도 쓰시나요? 적성고사 뭐 6개 몇 개 쓰시나 모르겠네. 육적성으로 가시는 분인가? 어쨌든 한성대 쓰신다면 나중에 댓글이나 뭐 전화 뭐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자, 다음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33번 문제. 간단하게 나왔다. 이것도 고1 거지. fx가 2x 플러스 1 그리고 gx는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을 때 합성함수를 만족하는 값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 여기 좌변 보면 ga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우변은 fga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러지? 자, 그럼 ga는 뭐냐면 여기다 a 대입해서 요 ga는 a제곱 마이너스 2다 라고 쓸 수 있고, 자, 우변도 마찬가지로 ga 대입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지? 그럼 지금부터 gx에 있는 요 x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따라서 좌변은 뭐냐면 a제곱 마이너스 2를 갖다가 제곱해주고 마이너스 2를 해준 게 바로 좌변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우변은 fx자리에 x자리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2를 집어넣자. 그럼 2에다가 x자리에 a제곱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겠지.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얘 전개하면 a 4제곱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 계산해버리지 뭐. 2 얘가 되고, 우변 정리하면 2a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다. 좌변으로 전부 다 보내줄게, 원장님은. 자, 그래서 a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6a 제곱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3이잖아. 마이너스 3이 넘어가서 플러스 3 되니까 플러스 5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1, 5, 마이너스, 마이너스. 됐지? 따라서 a 제곱이 뭐가 되는 거냐면 1 또는 5가 됩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런데 우리 a는 양의 정수라고 했지? 따라서 a제곱이 5가 나오는 경우는 양의 정수가 안 돼. 그지? 따라서 a는 1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다.
구하라는 거 요거 그럼 뭐야 여기다 쓸까? G F1을 구하라 라는 거지. F1은 얼마냐면 3이다. 그럼 G3이 답이니까 339에다 2 빼서 7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33번도 마찬가지로 합성함수에 관한 간단한 계산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수원, 삼육, 을지, 평택, 가천. 보니까 약간 좀 그 수원 쪽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인가 보네요. 집이 수원 쪽이지? 그럴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을지, 가천. 가천에는 성남에 있고, 수원이랑 평택 쪽, 혹시 을지대 어제 쓴다는 거 보니까 간호대나 그런 의료보건 쪽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치? 삼육하고 을지하고 가천을 쓰는 걸 보니까. 평택은 마찬가지로 간호가 있는데, 평택, 혹시 간호대 쓰나요? 평택대? 다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이게 반응이 느려가지고 답답하네. 한 문제 더 설명할게요, 일단. 자, 34번 문제. 시험 범위 맞습니다. 요거는 리미트에 대한 간단한 계산 문제다. 자, 그런데 일단 분모, 즉 무한대잖아. 그럼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일단 같을 거야. 보기들을 보니까 0이 없고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없잖아. 따라서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 돼. 맞지? 자,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면은 이 루트 안에서 제곱이기 때문에 요건 1차식이랑 똑같아. 그럼 얘랑 만나서 2차식이 되는데 2차식은 날라가네. 그지? 뭔가 그렇게 진행이 될 거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하려고 보니까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 그치? 분자에다가 정리를 x제곱으로 들어가면은 얘는 x제곱이 x가 되고 얘는 뭔가 깔끔하지가 않아.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루트, 지금 루트 꼴이 있지? 그 루트 꼴이 있으면 우리 의심하지 말고 일단 유리화를 해봐라 라고 정리를 해줬지. 자, 그래서 일단 x로 묶어줄게. 요거 x로 먼저 묶어줄게. 여기다 쓸까? x로 묶어줘봐. 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루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분 모두 써줄게. x 플러스 2다. 이렇게 괜찮겠지? 그러면 지금부터 요 괄호 안에 있는 친구 곱할 거야. 얘 친구 누군지 알잖아. 그럼 분모는 x 플러스 2가 있었고 이놈의 친구 곱해주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리고 분자 부분은 원래 x가 있었어. 그런데 얘 친구 곱해주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겠네. 자, 앞에 거 제곱은 x제곱이야. 그리고 뒤에 거 제곱해주면 루트가 없어지면서 빼주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지워지네. 따라서 남는 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분모는 전개를 했을 때 최고차가 몇 차가 나와? 2차가 나오지. 맞지? 자, 그럼 전개해보자. 이거 x제곱 나오지? 그 다음 이렇게 전개하면은 x 곱하기 루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 나머지는 어차피 1차항 이하일 거니까 우리는 필요 없어. 괜찮지? 자, 이 상태가 되는 거고 분자 부분은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의 개수만 필요하잖아. 이렇게 해놓고 자, 얘는 밖으로 나오면 x로 나오잖아. 따라서 x제곱이네. 여기 x제곱 있으니까 2x제곱이 있겠지? 뭐 1차 이항은 안 쓸게. 그 다음에 위에 거는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있겠지?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3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영현이 학생 서울 사는데 간호대 있는 학교 좋은 그거예요. 저기 재작년에 그 원장님 수업 들었던 남학생이, 여학생인가 남학생인가 모르겠는데, 남학생이 육적성을 전부 다 이제 붙었는데, 간호대로 결국 갔는데, 일단 삼육대 간호도 괜찮고 서울에 있으니까, 그리고 을지대 간호는 원체 이제 을지대 자체가 의료보건 쪽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가천대도 최근에 많이 좀 뜬 데라서, 일단 평택대 같은 경우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수능 준비도 살짝 하셔야 돼요. 알죠? 예, 평택대는 유일하게 고려대 제외하고 유일하게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교가 평택대학교 간호대학입니다. 적성고사에서. 그래서 요구하는 그 등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능 공부도 살짝씩 조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5번 문제 봅시다. 실수 전체의 두 부분 집합. 그리고 평택대 잠깐 얘기 나왔으니까 평택대가 이번에 그 내신 적용을 굉장하게 유리하게 바꿨어요, 학생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개나 소나 다 1등급이에요. 1등급, 말 그대로 1등급. 그래서 원장님이 예상하건대 이번에 평택대 교과 간호학과 있잖아요. 거기 1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1등급이 뭐야? 올 1이야, 올 1.
올 1등급 내신 그런데도 떨어지는 학생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만큼 평택대가 약간 좀 머리를 쓴 것 같아요. 우리 학교가 좀 좋아 보이게끔. 어쨌든 좋은 학교예요. 그리고 간호대 자체가 점수가 높다. 그리고 유일하게 적성고사에서도 그 수능 최저를 적용할 만큼 자부심 있는 학교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평택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본인의 이제 그 내신 점수만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물론 적성고사 자체가 내신 점수가 사실 적성고사 한 문제로 한 1, 2등급은 그냥 엎어버리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만심을 갖진 않겠지만 혹시 평택대 기준으로 1등급이나 2등급 나왔다고 해서 에이 난 될 거야 붙어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평택대는 마찬가지로 적성고사 문제가 거의 절대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5번 문제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 간단하게 표현해보자. 이거 뭐 장난하는 거잖아. 1차 부등식 넘어가면은 4x 넘어가면 마이너스 4 따라서 x가 이건 어떻게 되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구간을 말하는 거다. 자 그리고 b는 뭔지 모르겠는데 최고차가 플러스고 이쪽으로 벌어져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두 근과 근을 찍은 다음에 모아질 거야. 맞지? 자 그래서 모아질 건데 그러면 우리 A부터 표현을 할게.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 하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B를 어딘가 찍은 다음에 모아지게 할 거야. 그런데 합집합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니까 당연히 B에 마이너스 3이 있어야 되겠지. A는 마이너스 3이랑 상관없었잖아. 그 다음에 교집합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네. 에이 다 주어졌네. 즉 B라는 2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4라고 주어진 기본적인 문제지.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4라고 주어진 거야. 대입해도 되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는 게 시간 절약이 되겠지. 두 개를 합해봐 1이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 두 개를 곱해봐 마이너스 10이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B.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12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에서 A에서 B 빼래. 여기서 얘 빼주면 정답은 11이다. 이렇게 해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 상담 받아보고 싶었는데 번호를 몰라서 영현이 학생 알려줄게요. 010-2081-8458 자 여기로 문자로 보내도 괜찮습니다. 문자로 보내면 원장님이 아는 차원에서 심의를 다해서 상담을 해주도록 할게요. 영현이 학생은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방송 꾸준히 봐주시고 또 주변에 친구들 있으면 방송도 뭐 봐달라고 해주시고 좋아요 혹시 누를 수 있으면 눌러주시고 그 정도예요 사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네 감사합니다. 니은기은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6번 문제. 두 수열이 있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약간 좀 어설프게 나오긴 했다. 얘들아 그치? 자 일단은 4am-bn이 2라고 주어졌어. 그런데 그냥 좌변과 우변에다가 똑같이 우리 시그마를 취해 줄 거야. 여기도 시그마 1부터 7까지 여기도 시그마 1부터 7까지니까 지금부터 좌변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마찬가지야. 여기 조심해야 돼.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이렇게 해주자. 자 그래서 얘는 좌변은 계산하면 4 빠져나오고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an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bn 얘는 2, 7에 14 2가 7개 있는 거니까 14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얘가 9라고 주어졌잖아. 4, 9, 36이지? 그랬을 때 얘 구하라 라는 아주 쉬운 문제지. 넘어가고 14가 넘어오면 정답은 20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7번. 자 로그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또 이것도 간단하게 나왔어. 자 정의된다.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밑이 0보다 커야 되고 진수도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 밑이 절대로 1이 되면 안 된다. 이것만 신경 쓰면 돼. 여기서 밑은 이미 3이니까 괜찮아. 그럼 진수인 x-1이 0보다 커야 돼. 그치? 그리고 여기는 밑이네. 3-x가 0보다 커야 되고 동시에 3-x 밑이 절대로 1이 되면 안 된다. 따라서 이거 정리해주면 x는 1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x가 넘어가면 x는 3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거 반대로 쓸 걸 그랬네. x는 1보다 커야 되고 3보다 작아야 된다. 그런데 x는 넘어가서 2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x를 표현해보면 1하고 3 사이에 있는 값들이야. 그런데 2는 빵꾸 뚫어져서 2는 제외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런 상태에서 절대값 너무나 쉽지 않아 얘들아.
그냥 이 사이에 있는 값 아무거나 대입해. 그냥 여기 1.5 대입해. 1.5 대입해. 여기다. 그럼 얘 양수야. 1.5 대입해. 얘 음수야. 따라서 앞에 절대값의 안에 있는 건 양수, 뒤에 있는 건 음수가 되겠지. 절대값을 벗겨주면 앞에 있는 건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고 뒤에 거는 음수 붙어서 나오지. 붙어서 나와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7이다. 따라서 2분의 6이다. 따라서 정답은 3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넘어갈 수 있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38번 문제 볼게요. 38번 문제 좀 집중 좀 해줘, 요거는. 자, 일단 유리함수가 나왔어. 유리함수가 나왔는데, 이 유리함수 보자마자 정리부터 해주면 좋겠지. 얘는 x 플러스 4분의 위에 거 x 플러스 4 써주고 마이너스 8 써주면 되겠네. 따라서 fx라는 놈은 x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8에다가 앞에 거 약분해서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겠지? 자, 따라서 x축, y축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점근선이 지금 뭐냐면 x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y는 1 이렇게 해주고 위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2사분면과 4사분면으로 퍼져나가는 직각삼곡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요점이 마이너스 4,1이야. 따라서 유리함수는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뭐 0 같은 거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아래 지나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될 거야. 대칭 지금 잘 안 됐지만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마이너스 4,1이 A라고 했거든. 바로 이 점, 즉 점근선의 교점을 A라고 한 거야. 그랬을 때 이 점하고 이 유리함수 어차피 직각삼곡선이니까 한쪽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위에 있는 점하고 한 점을 딱 찍은 다음에 두 개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랬을 때 그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다. 사실 이 문제는 기하적인 감각이 좀 있어야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나는 사람들은 기하적인 감각이 있는 거야. 어떤 생각? 최소가 되려면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만나는 요 점이겠구나. 뭐 물론 이 유리함수하고 접한다고 생각하는 이과 친구들도 있을 거야. 오늘 자연계 거지만 뭐 마찬가지로 문과생들도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과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당연한 얘기잖아. 가장 볼록한 부분이니까. 자, 이건 어떻게 정확하게 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하적인 센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린 이 길이를 구해주면 돼. 괜찮겠지? 그런데 이 길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거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네모가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4,1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대입해주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4 대입해주면 또 1 대입해주면은 네모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이렇게. 이 직선까지 구했어. 그러면 우린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이 점은 바로 이 유리함수하고 이 직선하고의 교점이야. 따라서 얘하고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줄 거야. 괜찮겠지? 그런데 조금 아이디어를 내봐. 우리 적성고사 시간 줄여야 되잖아. 굉장한 방법입니다, 이거. 사실 이거 미친풀이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거. 얘를 똑같이 점근선의 교점을 원점으로 옮겨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오른쪽으로 4칸, 아래로 1칸 이동시켜버리면 되겠네. 그래프를. 그럼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4칸,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1칸 평행 이동시켜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0,0이 바로 점근선의 교점이 되고 이렇게 되겠지? 괜찮겠지? 그리고 이 식 자체가 뭐가 되냐면 y는 이제 다 날아가서 x분의 마이너스 8이다. 이것만 남을 거야. 맞잖아. 그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직선 있지? 이 직선도 똑같이 오른쪽으로 4칸, 아래쪽으로 3칸 이동해 주는 거야. 오케이? 아래쪽으로 4칸, 오른쪽으로 3칸. 그러면 아래쪽으로 4칸, 아래로 3칸.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그때의 직선은 뭐가 되냐면 y는 여기 보이나? 위로 쓸게요 좀. 다시 한번 이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4칸, 아래로 1칸 평행 이동 시켜준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오른쪽으로 4칸, 아래로 1칸 평행 이동 시켜줘봐. 그럼 그 직선이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x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지? 왜냐면 이 점이 일로 가는 거니까 원점을 지나게 되는 거니까. 그지? 자, 이렇게 돼서 얘네 두 개를 연립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 할만하지? 따라서 두 개 연립해주면 x분의 마이너스 8과 그리고 마이너스 x하고 연립한다. 어때? 훨씬 간단해졌지. 그지?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이 8이 된다.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 따라서 x제곱은 8이다. 따라서 x는 풀마 2루트 2가 되겠지? 따라서 요점이 풀마 2루트 2가 되는 거야. 2루트 2.
그러니까 한 점이 여기 풀마 2루트 2, 요점이 풀마 2루트 2.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2루트 2라고 쓸게. 괜찮지? 그럼 y좌표는 뭐겠어? 이 위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루트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괜찮겠지?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점과 이 점 두 개를 연결한 거리가 바로 아까 그랬던 요 그래프가, 요 길이가 되는 거다. 됐지? 자, 그래서 이거는 0,0이잖아. 따라서 0,0 하고, 그 다음에 이 점하고 두 개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정답이 된다. 이게 칸이 좁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되게 괜찮은 문제인데, 좀 이해 잘 됐나 모르겠네. 다시 한번 포인트 뭐냐면, 이대로 연립해도 되는데, 노란색도 평행이동시켜서 원점이 그 점근선의 교점으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직선도 평행이동시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점근선, 그 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 점하고 0,0하고의 교점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점 있잖아. 요 점이 원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점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점이 요 점으로 간다라고 한다라는 얘기지. 괜찮겠지? 따라서 두 개 사이 거리 구해주면 뺀 다음에 제곱해주면 8, 16이니까 4가 최소값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9번. 자, 수열이 나왔는데 가조건 보니까 등차 수열, 등차 중앙 생각해보자.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옆의 합과 같다. a 플러스 9다. 그 다음 등비 수열이래. 나는 가운데 거의 제곱은 4b제곱, 얘는 양옆의 곱과 같다. 16a다 라고 쓸 수 있겠지? 두 개 간단하게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a가 넘어갈게. 그럼 a는 마이너스 4b 플러스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로 나눠주면 b제곱은 4a가 된다 라고 쓸 수 있지. 근데 a는 뭐냐면 마이너스 4b 플러스 9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따라서 b제곱은 마이너스 16b 플러스 4고 36입니다. 따라서 b제곱 플러스 16b 마이너스 36은 0이다. 따라서 2하고 18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해줘서 b는 2 또는 마이너스 18이 나오겠지. 그런데 b는 양수다 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b는 2가 되겠네. b가 2니까 a를 쉽게 구할 수 있어. b가 2래. b가 어딨어? 여기 어디다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할까? 여기다 b가 2래. 그럼 4 16이니까 a는 1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2a 플러스 b의 값은 4다. 정답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정도는 빨리빨리 계산해서 넘어가셨어야 돼요. 자,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점화식이 나왔는데 좀 쉽게 나왔어. 한성대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학교가 가장 높은 대학교이긴 하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식은 등차 수열 점화식이지. AN에다가 4분의 1을 빼줘야지 다음항이 나온대. 그러니까 등차 수열 점화식이야. 공차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초항도 주어졌잖아. 끝났네. 따라서 AN은 초항 4 플러스 n-1 공차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얘를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정리해 줄까? 그럼 AN은 뭐니? AN은 마이너스 4분의 1 n에다가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6 플러스 4분의 17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놓을 수 있겠고, 자, 그리고 B에 대한 점화식은 등비수열 점화식이지. 기본꼴이지. Bn에다가 2를 곱해야지 다음항이 나온대. 따라서 Bn은 등비수열이다. Bn은 뭐냐면 초항이 16분의 1이다. 그리고 공비가 2다. 2에 n-1승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그 다음 문장이 어렵지. m하고 k가 자연수야. 그런데 am과 bk가 같아진대. am은 뭐냐면 마이너스 4분의 1 m 플러스 4분의 17 이고, 그리고 bk는 뭐냐면 여기다 k 대입해서 16분의 1 2의 k-1이다.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를 지금부터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모든 항에다가 16 곱해줄까, 우리? 16 곱하자. 16 곱해주면 마이너스 4m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16 곱해주면 4, 4, 7에 28, 4, 1, 8, 68이 될 거고요. 여기는 2의 k-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다시 말하자면 m하고 k는 자연수야. 자, 그럼 k가 먼저 자연수니까 k에다 대입부터 해보자. k가 만약에 1 이어봐. k가 1. k가 1이야. 그러면 얘는 모든 수의 영승은 1이기 때문에 얘가 1입니다. 그래서 얘가 넘어오고 그러면 4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안 되죠. k는 1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다 대입해 봐야 돼.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얘가 넘어올까? 따라서 2의 k-1 플러스 4m이 68이다. 요 식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얘는 4m이 68, 얘는 4, 1은 4, 4, 7에 18. 4의 배수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다 이제 k에다 1 대입했을 때 안 됐어. k에다 2 대입해보자.
2 대입하면 2가 빠져. 그럼 66. 그럼 4m이 66이니까 m이 자연수가 안 되지. 그지? 그 다음에 k에다 마찬가지로 3 대입해. 이런 식으로 계속 대입하다 보면 개수가 나옵니다. 다시 4 대입해봐 그럼. 3 대입했고 안 됐고 4 대입해봐. 3 대입해볼까? 3 대입하면은 4잖아. 4니까 4m이 되는 거고 4가 넘어가면 그대로 4m이 되겠네. 64 되겠네. 그지? 따라서 k가 3 됩니다. k 3 돼요. 그지? m은 그때는 16이다 뭐 쓸 수 있겠지. 굳이 쓰자면. 근데 뭐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k가 4인 경우 이런 식으로 찾아가 주시면 됩니다. k가 4 대입하면은 2에 3승이니까 8이지. 8이 또 넘어가면은 괜찮아. 오케이. 이해되지? 따라서 k가 4인 경우도 괜찮다. 그리고 k가 5인 경우는 2에 다승이니까 16이잖아. 그지? 이렇게 처리를 해줘서 순서쌍을 다 구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요거 순서쌍 구하는 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괜찮을 것 같지? 순서대로 차분히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요 값에다가 자연수부터 대입해서 이 값들이 나오는 것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순서쌍을. 자, 그리고 41번 문제 요거 샌드위치 공식 너무나 쉽게 나왔다. 그치? 일단 우리가 필요한 건 a의 3n이야. a의 3n. 따라서 여기 있는 n자리에다가 모두 다 3n을 집어넣어 볼게. 그럼 앞에다 3n 집어넣으면 9n-1 a의 3n 그리고 또 여기다 3n 집어넣으면 9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n분의로 나눠주는 거잖아. 따라서 모든 항을 n으로 나눠주자. n 모든 항을 n으로 나눠줄 때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지. 자연수, 양수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리미트 취해주잖아. 부등호 방향 안 바뀌면서 등호가 생긴다. 그치? 리미트가 있습니다. 여기다 안 쓴 거야. 리미트 있어. 그럼 얘 리미트 취해주면 얘는 9지. 우리가 구하는 값이. 또 얘는 리미트 취해주면 9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이 9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대. 따라서 얘는 자연스럽게 9가 될 수밖에 없겠지. 원장님은 이거를 샌드위치 공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42번 문제 볼게요. 자, 이거 미침풀이 방법으로 가시면 되죠. 일단 분모에다 1 집어넣으면 0이야. 분자에도 1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돼. 됐죠? 그 다음에 미침풀이 방법. 분모 미분 1. 분자 미분 하면 2x. a는 날아가고 거기다 1 대입하니까 2. 끝났네. 그치? 따라서 얘 두 개 곱해준 다음에 절대값 취해주면 나오는 10초짜리 컷입니다. 이 문제는. 이런 문제에서 시간 아끼셔야 돼요. 미침풀이 방법으로. 자, 43번 문제. 공비가 3인 등비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등비 수열 합공식으로 가도 돼. 요거 표현하고 요거 표현한 다음에 지워주면 되거든. 그런데 약간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sn 플러스 3 마이너스 sn 얘가 26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이다. 요렇게 하면 조금 간단할걸? 왜? 얘의 의미는 a1부터 an 플러스 3까지의 합이야. 이놈의 의미는 뭐야? a1부터 an까지의 합이야. 걔네들을 뺀다고 생각해봐. 그럼 남는 게 뭐야? an 플러스 3 an 플러스 2 an 플러스 1만 남겠지. 그지? 이렇게 되고 36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이다. 요 식을 만족하게끔 돼야 되는데 우리 공비 r이 3이라고 주어진 거야. 우리 n 플러스 3번째 항 어떻게 구하니? a 곱하기 r의 항수 마이너스 1이지 항수가 n 플러스 3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n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괜찮죠? 그 다음에 a n 플러스 2번째 항은 등비수열에서 어떻게 표현하니? a 곱하기 초항이죠. 초항 a 곱하기 마찬가지 공비 3의 항수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도 a n 플러스 1은 어떻게 표현 가능하냐면 a 곱하기 r의 항수 이렇게 되는 거겠다. 괜찮겠죠? 우변은 그대로 요거입니다. 두 개 같다. 자, 그럼 좌변과 우변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을 해버리지 뭐 요거. 그지? 근데 모든 항을 3의 n승으로 우리 나눠줄까? 다 3의 n승이 있네. 자, 요놈 3의 n승으로 나눠주면 개수 뭐야? 3의 제곱 남잖아. 따라서 9a만 남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개수 3의 1승만 남지? 따라서 3의 n승으로 나눠주면 3a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3의 n승으로 나눠주면 얘는 당연히 a만 남겠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의 n승으로 나눠줄 거야. 그럼 3의 1승 개수 있으니까 3 곱하기 36 해주면은 3, 6, 18, 108이 된다. 이렇게. 할만하죠? 자, 따라서 얘 계산해주면 12, 4, 여기다가 12, 13, A가 되나? 13A가 됩니다. 13A가 108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얼마니? 뭔가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
7, 8, 3, 24, 9. 계산이 뭔가 틀렸네요. 계산이 뭔가 틀렸어요. an 플러스 3, an 플러스 2, an 플러스 1까지 나오는 거 맞고 26 곱하기 3의 n 플러스 36이요. 문제 26인데 36이라고 썼죠. 일단 딱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여기 36이 아니라 문제에서 26이라 그랬어요. 26. 그죠? 따라서 여기 3의 n승으로 나눠주면 3만 남잖아. 그럼 26하고 3 곱해봐. 26하고 3 곱해. 36, 18, 3, 2, 6, 78이지? 78이다. 따라서 A는 괜찮죠? 이 정도로 풀이를 하면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 문제, 요거는 일단 지수야. 시험범위 맞아. 그런데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그런 10 이하의 자연수 n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다. 일단 3분의 1. 요거 소인수분해 할까 말까 막 고민이 됐는데 일단 얘네 두 개부터 정리를 해보려고. 그럼 뭐가 되냐면 6에 3분의 2n에다가 얘는 뭐냐면 6에 3분의 1승이잖아. 곱하기고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에서 더해주면 되지. 따라서 얘랑 얘랑 더해주면 되니까 플러스 1 뭐 이렇게 써주면 돼. 끝났잖아. 그 다음에 건드리지 마. 소인수분해 6, 소인수분해 안 하는 게 좋겠더라고. 이 상태에서 그냥 n에다가 1부터 대입하면 돼. 10 이하인 자연수니까. 그게 가장 빨랐던 문제였습니다. 자, 1 대입하면은 맞네. 오케이. n은 1 정답입니다. 왜냐면 1 대입하면 3이니까 1이 되잖아. 따라서 6. 어차피 얘는 의미가 없어. 6이 3으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맞죠? 괜찮죠? 6의 거듭제곱 나올 거 아니야, 여기. 근데 걔네들은 무조건 3으로 나눠줄 수밖에 없겠지. 이제. 자, 그 다음에 2 대입하면은 안 돼. 3분의 5니까 3 대입하면은 역시 안 돼. 4 대입하면은 되겠지? 그지? 4 대입하면 8. 3분의 9니까 3이니까 6의 3승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5 안 되고 6 안 되고 7 되고 이렇게 4개 다 더해줘서 순식간에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5에다가 22가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괜찮죠? 네. 45번 문제. 자, 요거 급수입니다. 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적성고사 요 강의에서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 문제. 봐봐. 이거 그냥 미친풀이 방법으로 가면 바로 그냥 풀릴 수 있는 문제잖아. 빠르게 가겠습니다. 봐보세요. 자, 접선의 기울기 접점 조져서 미분해 3x 제곱 f'x가 3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a인데 접점이 중요한데 접점에 x좌표 2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 나오잖아. 지금부터 2 대입해봐. 2, 4, 3, 12 2, 4, 8 마이너스 a가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가 10이다 라고 주어져서 따라서 a는 얼마니? 이거 20에다가 10이네. 이렇게 a는 쉽게 순식간에 구할 수 있었고 요거 구하라는 거 뭐야? 두 번째 함수 정의해서 혹은 미친풀이 방법으로 미분 대입해서 f'3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지? 따라서 여기다 3 대입하면 답이니까 3, 3, 9 3, 27 3, 4, 12 그 다음 a가 10이었지? 따라서 39에다가 10 빼주니까 29다. 너무나 쉽게 바로 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시간 절약 하셨어야 돼요. 알겠지? 자, 47번 문제 보자. 47번 문제는 어쩔 수 없어. 이건 정적분의 계산 보는 거야. 자, 정적분 12x 적분해주면은 6x 제곱 플러스 17x가 될 것이고 여기다 a하고 0 집어넣는데 얘가 마이너스 5다. a 집어넣으면 6a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17a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0 얘 넘어오면 플러스 5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런데 고맙게도 모든 실수의 합구하래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6분의 17이라는 1번이 정답. 이것도 거의 한 20초 안에. 이 계산이 안 걸릴 것 같은데, 그지? 한 10초면 풀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이렇게 시간 절약할 수 있는 문제는 무조건 절약하셔야 됩니다. 1분 안에 한 문제를 평균적으로 풀어야 돼. 근데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통 2분, 3분 이 정도까지는 투자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적성고사 이 한성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로 거대하게 뽑거든요. 그래서 뭐 자연계 같은 경우는 공과대학교로 그냥 한 학부로 뽑아버려. 그런데 보통 60문제 중에 한 50개 정도는 맞아야지 최소 50개는 맞아야지 안정권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자, 48번 문제 볼게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 이거는 올해 아마 수능에서도 이러한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연속과 관련돼서. 그랬을 때 gx는 1차식이야. 1차 함수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없어. 모두 다 연속이 맞아. 그런데 fx가 문제지. 어디서 문제야? a라는 점에서 문제야. 따라서 우리는 fx 연속함수 gx 연속함수 fx는 a를 제외한 연속함수잖아. 그런데 두 개를 곱했을 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얘도 a에서 연속임을 증명하면 되는 거야. 맞지? 얘들아, 연속일 조건 3개 뭐야? 연속일 조건 3개? 뭐야 이거 넘어갔네. 연속일 뭐야 이거? 연속일 조건 뭐냐 이거? 많이 넘어갔네요. 연속일 조건 3개 뭐야? 먼저 함수값 존재, 그리고 극한값 존재, 그리고 그 두 개가 같다. 그러니까 일단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네. 맞지? 그럼 좌극한 생각해보자. A를 기준으로 좌극한 볼 거야. A를 기준으로 좌극한을 본다면 당연히 여기다 A 대입하면 되겠네. 그지? 따라서 2A 플러스 4가 된다. 그 다음에 gx에 대해서 a에 대한 좌극한은 똑같아. 함수값이랑. 따라서 여기다 a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 얘가 좌극한이야. 그리고 우극한은 마찬가지로 얘 a 오른쪽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따라서 a 대입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a가 될 거야. 그 다음 gx의 우극한은 어떻게 돼? 마찬가지지 뭐. 이거 함수값이랑 똑같잖아. a 대입한 거랑.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씩을 만족하는 모든 a를 구할 거야. 괜찮겠지? 그런데 얘들아, 일단 이거 전개하지 말고 얘네 두 개 똑같잖아. 그지? 약분하고 싶어. 그런데 약분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게, 만약에 a가 3이라고 해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얘네들과 상관없이 좌변과 우변은 같겠네. 따라서 일단 얘는 반드시 껴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날라가 버려. a가 3이 아닌 경우 찾아보니까. 따라서 이 두식 만족하는 a제곱 마이너스 a는 2a 플러스 4를 만족하는 a가 답이 되겠지.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는 0, 1, 4 마이너스 플러스 a는 마이너스 1 또는 4. 따라서 하나, 둘, 세 개 다 더해주면 답이 되겠죠. 더해주면 3이니까 정답은 6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연속 문제는 근 한 5년도 넘었는데 계속해서 수능에서 집요하게 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적성고사에서도 이렇게 연속 파트는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곱으로 된 연속함수, 혹은 평행이동에 대한 연속함수, 혹은 아직 잘 나오진 않는데 합성함수에 대한 극한 구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 문제. 에이, 이거 봐봐. 원장님 수업 들은 친구들은 효과 있잖아,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 분모 미분, 분자 미분, 대입. 합성함수 쫄지 말라 그랬잖아. 그냥 4h야. 속미분만 해주면 돼. 이것도 쫄지 마. 그냥 f 프라임 h야잖아. 여기다가 마이너스네. 끝났네. 여기다 이제 뭐 대입하면 돼? h에다 0 대입하면 되잖아. 4 곱하기 f 프라임 0 대입하면 0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프라임 0. 정답 뭐야? 3f 프라임 0이 정답이 되는 거네. 끝났잖아. 얘 미분해봐. 얘 미분하면 4x 플러스 3. 여기다 0 대입하면 3, 3, 3, 9 하고 넘어가야 돼. 이거 언제 도함도 정의 막 정리하고 앉아있을 거야. 원장님만 잘 들어야 돼. 미친뿌리 방법으로 이런 문제 최소 3개, 4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런 부분에서 시간 절약하고 맞춰줘야 되는 거야. 괜찮겠죠? 자, 다음 문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50번 문제. 3차 함수가 나왔다. 이거 계산 문제지? 3차 함수가 나왔는데 이렇게 생겼어. 최고차가 풀었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극값이 두 개가 있어. 그런데 극값이 바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다 라고 했어. 이 극값의 x좌표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해야 되지. 프라임 구해주면 6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는 0.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극값의 x좌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주어졌잖아, 문제에서. 즉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얘입니다 라고 주어진 거야. 물론 대입해도 되지만 근과 계결관계 이용하자. 따라서 두 개를 더해주면 1이지. 두 개 더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6분의 2의 2다 라고 쓸 수 있고,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야. 얘는 6분의 b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괜찮지? 따라서 우리 a는 얼마니? a는 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b는 얼마니? b는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 상태에서 F3은 0. 에이, 쉽게 나왔네. 함수값이 주어졌잖아. 함수값 대입해봐. 27에다가 54. 3 대입하면 3, 3, 9A. 3 대입하면 플러스 3B. 플러스 C지? C.
그런데 걔가 뭐래? 걔가 0이다 라고 한 거지. 그런데 우리 A는 3이라 그랬어. 따라서 54에다가 A를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그 다음 B에다가 마이너스 1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6, 플러스 C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치? 따라서 계산하면 27이고 계산하면 C는 9다 이렇게 C까지도 구할 수 있겠네. 그 상태에서 이제 2A 플러스 B 플러스 C만 구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괜찮겠죠? 이거 티셔츠요? 아, 오빠님 들어와서 첫 마디가 티셔츠를 물어보네. 이거 그지 같나요, 너무? 슬로우 포크. 저기 슬로우 포크. 제가 이제 좀, 하여튼 슬로우 포크라는 거에서 샀어요. 뒷광고 아니고요. 앞광고도 아니고, 모릅니다. 그게 뭔지도 몰라요, 저는. 뒷광고, 앞광고 뭔지도.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51번. 파란색 깃발 4개, 흰색 깃발 6개를 총 10개죠.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그런데 이거 쉬워. 그치? 그리고 이렇게 좀 분명하게 주어져야 돼. 같은 색 깃발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다. 우리 어제 뭐라고 했냐면 같은 색끼리 구별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 없잖아? 그럼 무조건 서로 다른 거 취급해주자 라고 했었어. 기억나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이라고 했지?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착각하는 학생들 어떻게 착각하느냐? 이거를 전체 개수 구한 다음에 얘네들 이웃하는 개수를 구한 다음에 빼려는 학생들이 있어. 아니야. 이웃하지 않는 경우 원장님이 어떻게 하라 그래서 나머지를 다 배치한 다음에 사이사이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라고 했지.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 깃발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잖아. 그럼 흰색 깃발을 동그라미라고 할게. 구분도 안 돼. 나열하는 경우의 수도 없어.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깃발 흰색 깃발부터 나열을 해. 그 다음에 사이사이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자리 있잖아. 이 중에서 2개를 골라서 파란색 깃발 4개를 골라야지. 7개 중에서 4개를 골라서 파란색 깃발을 쏙쏙쏙쏙 집어넣잖아. 그럼 절대 이웃할 일이 없겠지. 그치? 따라서 우리 서로 다른 7자리 중에서 4개만 뽑아내면 되겠네. 어차피 파란색 깃발도 모두 다 동일한 깃발이기 때문에 파란색 깃발 일렬로 나르는 거 생각 안 해도 되겠지. 따라서 정답은 7C4가 되겠지. 보수관계에서 7C4는 7C3이랑 똑같다. 따라서 7부터 거꾸로 3개 곱해주고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35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5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에이, 수차례 했던 문제야, 이것도. 그지? 자, 우리 그럼 2x 바로 구해버릴까? 자, 2x는 얼마니? 여기서 8p다. 그 다음에 vx는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우리? npq니까 q는 1-p라고 했지?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쓸 수가 있고, 좌변 볼까, 얘들아, 좌변? 좌변 요거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 x 앞에 있는 개수 띄워주고, 이 x 그대로, 그 다음 상수는 그대로 나온다. 그리고 우변은 어떻게 된다고? x 앞에 있는 거 제곱. 해주고 vx 써주고 상수는 쌩 하고 무시한다. 괜찮죠?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2에다가 8p 곱해줄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16 해줄 거고 4에다가 vx는 8p 곱하기 1-p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다. 자, 이거 뭐 마이너스 16p 플러스 16은 4, 8에 32p 그치? 그 다음에 32p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32p 제곱 이렇게 되겠지. 16으로 그냥 다 나눠줘 보니까 마이너스 p 플러스 1은 2p 마이너스 2p 제곱 왼쪽으로 넘길게. 2p 제곱 마이너스 3p 플러스 1은 0. 따라서 2, 1,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따라서 p가 될 수 있는 확률 값은 2분의 1 또는 1. 1도 되긴 돼. 그런데 문제에서 1이 아니라고 했잖아. 0과 1 사이니까 우린 정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이거? 자, 53번 문제. 속도, 가속도 문제인데 너무 쉽게 나왔어, 얘들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위치가 주어졌잖아. 위치가 2t 세제곱 마이너스 54t래. 위치가. 그럼 속도는 어떻게 돼? 미분하면 돼. 따라서 6t 제곱 마이너스 54다.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 가속도는 또 미분하면 돼. 12t가 되는 거야. 끝났지? 그런데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뭐가 0이라는 소리야? 잘 봐봐. 공을 위로 던졌어. 그러면 운동 방향이 플러스야. 위로 올라가는 게. 그러다가 정점 딱 찍고 아래로 내려오겠지.
그럼 위로 갈 땐 속도가 플러스고 내려올 땐 속도가 마이너스야. 따라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에선 당연히 속도의 부호가 바뀌니까 속도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괜찮겠지? 다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속도가 0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괜찮겠지? 따라서 속도가 0인 걸 찾아주면 돼. t제곱이 얼마야? 그럼 6, 9, 54니까 9. t는 3초 후네. 아니 마이너스는 없잖아. t는. 따라서 t는 3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 3 대입해서 36. 끝! 바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사수 오빠 주시면 수학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뭐 저를 만나게 되면 드리겠습니다. 이 티셔츠만 입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좀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네, 몬스터님 감사합니다. 자, 53번 문제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54번 문제 얘들아 이거 하나 챙겨가자. 오늘 54번 지금까지 집중 못했어도 이 문제는 좀 챙겨가도록 해. 일단 함수로 정의된 정적분 혹은 어떤 책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유형이 두 가지야. 맞지? 어떻게? 이거 여러 번 다뤘었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인쇄된 이 문제에 만약에 상수가 뭔지 상관없어. 상수부터 x로 나오면은 아무 생각 없이 미분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렇게 상수부터 상수까지 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거를 박스 친 다음에 걔를 상수 취급해준다. 이렇게 유형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라가자 이제. 우리 fx는 날라갈게 이제. 이 x고 요거 상수 유형이네. 두 번째 유형이네. 그럼 이 부분을 상수 취급해줄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지 얘들아. 뭐야? 우리는 문자가 t야. dt니까 t가 문자야. t가 문자인데 x제곱이 재수없게 있어. 그런데 괜찮아. x제곱은 t가 문자이기 때문에 상수야. 3이랑 똑같다고. 따라서 인테그럴에서 상수는 어떻게 해주면 돼? 밖으로 끄집어내면 돼. 이 불순물 분리 작업부터 해주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따라서 3x제곱은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 그리고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이제 남은 것만 써봐봐. 그럼 뭐야? ft, dt 이렇게 되는 거겠네. 그런데 요거를 보니까 얘들아 요거 ft잖아. ft. 그러니까 t에 대한 어떠한 식이 있는데 걔를 t에 대해서 적분한 다음에 거기다 1 대입하고 0 대입하고 뺄 거야. 문자가 남을 여지가 없다고. 따라서 요 놈이 상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a라고 놓을게. 상수 a라고. 괜찮겠지? 그럼 크게 봐봐 이제. 크게. fx가 정해졌네. fx는 2x-3a x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란색 박스를 한 번 더 써줄게. 확대해보자.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자, ft는 뭐니? 우리 fx 구했잖아. 여기다 t 대입하면 되잖아. 따라서 2t-3at 제곱 dt다 라고 쓸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a라고 한 거야. a. 요렇게. 따라서 얘를 그러면은 계산을 해주면 t 제곱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at 세제곱에다가 1, 0 집어넣는 게 a다. 이렇게. 따라서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 0 집어넣으면 0. 끝났네. 따라서 2a가 넘어가서 1이다. a는 2분의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야. 구하라는 거는 이제 그 자체 구하래. 그냥 요거 아까 a라고 놨잖아. 정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미적분 파트 아니에요, 요거. 예, 이거 그 미적분 내용이 아니고 요거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수투 미적분이죠. 문과 미적분. 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KK님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가 미적분? 다항함수 파트가 다항함수 파트에서 문과 과정으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 생각엔 나올 것 같은데,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사수 피오빠님 또 별풍선 감사합니다. 근데 별풍선보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예. 그리고 1개 말고 1000개 달라고 했잖아요. 1000개. 예. 역시 장난입니다. 요거 한번 체크 좀 한번 해볼게요. 영현이 학생. 다음 시간에 들어오면 체크한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맞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영현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자, 55번 문제 볼게요. 자,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프라임 2의 값을 구하라 라는 거야. 얘들아, 3차 함수를 도함수 구해봐. 미분해봐. 그럼 뭐가 돼?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당연히 2차 함수가 되겠지? 2차 함수가 되는데 그게 y축 대칭이다.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우함수라는 말이지?
우리 우함수는 다항함수에서 우함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어? 짝수, 차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어. 물론 상수항도 짝수, 차수 취급해줘서. 자, 따라서 우리 F'X가 2차식인데 우함수래. 즉 2차항하고 상수항밖에 없대.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는 AX제곱 플러스 B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미침풀이 방법. 분모 0이니까 분자도 0인데 그건 의미 없고 미분 아니면 이 자체가 그냥 도함수 정의로서 F'3이라고 알 수 있지. 이 문제는 그러니까 1이다. 일단 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함수가 1, -3을 지난다. 즉 F 도함수에다가 1 집어넣으면 -3을 지난다. 끝났네. 식 2개 나오고 미지수 2개 나왔죠? 자, 따라서 대입해주면 여기다 3 대입해주면 1이 나와. 3, 3, 9A 플러스 B다. 그리고 또 -3이 나와. 1 대입하면 A 플러스 B다. 이 두 개를 연립해주면 A, B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위에서 아래 빼주면 4, 위에서 아래 빼주면 8A. A는 2분의 1 이고요. 자, A가 2분의 1이다. A가 2분의 1이니까 B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이 넘어가. 그럼 -6, 마이너스 2분의 6,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다 2 대입해주면 정답 나오겠지. 4A 플러스 B 해주면 정답입니다. 괜찮겠죠? 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함수로 정의된 정적분, 그 파트는 원장님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할게요. 이게 그 미적분에도 나오고 문과과정도 다항함수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이라서 출제에도 무방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야. 왜냐면 역사상 최초로 수열의 극한이랑 그 다음에 또 급수 얘네들을 넘겨버렸어. 넘겨버리면서 다항함수에 있는 미적분 문제는 그냥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미적분에서도 있어요. 이과거 미적분에도 이 내용이 있겠지. 있는데 문과 과정에서도 충분히 나올 거야.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다음 시간에 만약에 영양학생 오게 되면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알기로는 당연히 문과 학생들도 풀 수 있는 평범한 그냥 미분 문제이기 때문에, 적분 문제이기 때문에 다뤘습니다. 그 부분은. 자, 56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표가 나왔네. 일단 기본적으로 확률의 합은 1이 돼야 된다. 이 점을 알고 있으면 A는 쉽게 구할 수 있겠지? 이거 6분의 2야. 6분의 1 되면 6분의 3. 6분의 3이 2분의 1이니까 A는 2분의 1이다. 쉽게 구할 수 있겠다. 3개 더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럼 A는 구했고, 이제 2X 구해주면 되는, 너무 쉽게 나왔네. 그치? 2X는 곱해. 2개. 3분의 1. 2개 곱해. 1. 2개 곱해 2분의 1 되지? 요거 얘가 바로 평균 2x가 되겠다. 거기에다 a 더하고 있으니까 2분의 1하고 얘하고 더해주면 정답 나오겠지. 할만하죠 이 문제도. 자, 5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7번 문제에 보면은 일단 x가 있어.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이거 시험 범위 맞아요. 왜냐면 집합이나 함수가 아니라 겉으로 보기엔 집합이나 함수 같잖아. 고일 것 같잖아. 그런데 확률 문제야. 확률 문제.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와도 전혀 무방합니다.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그런데 얘를 만족해야 된대. 그 소린 뭐냐면 만약에 즉 f1을 집어넣잖아. f-1을 똑같아야 된대. 즉 f1하고 얘하고 얘는 똑같아. 세트래. 하나로 써야 된대. 마찬가지 논리로 F3 집어넣으면은 F3이 F-3이랑 똑같아야 된대. 따라서 얘랑 한 놈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야. 똑같은 놈으로. 괜찮겠죠? 끝났어. 그러면은 얘네들이 누구 쏠래? 네 가지 경우 있겠지. 그치? 또 얘네들이 또 한쪽 또 네 가지 경우 있겠지. 16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8번 문제. 자, 58번 문제 이거 기억나니? 그저껜가 원장님이 너네들만 알고 있으라고, 그지? 풀이 방법, 되게 좋은 풀이 방법 가르쳐줬어. 자, 봐봐. 미친 풀이 방법은 이것도. 자, 보면은 집중해봐. 자, 정규 분포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5보다 작은 쪽, 여기라고 치자. 5가. 그럼 7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 넓이랑 같다란 얘기야. 그렇다란 얘기는 5하고 7이 좌우 대칭이란 얘기겠지. 이거는 인정해야 돼. 따라서 센터가 6이다. 괜찮겠지?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나온 숫자들을 보니까 4, 뭐 돼 있으니까
여기 뭐 4도 있을 거고, 한 칸 더 가서 여기 8도 있을 거고, 여기 9도 있을 거야. 이렇게. 자, 조금만 더 크게 써줄게. 이거 중요하니까. 좌우 대칭에다가 센터가 6이었고, 5도 있었고, 뭐 4도 있었고, 여기 그러면 좌우 대칭 7도 있고, 여기 8도 있어. 그 다음에 저기 가서 9도 있을 거야. 9. 이렇게. 그치? 그랬을 때 원장님의 포인트 뭐라 그랬어? 해당되는 넓이를, 그치? 넓이를 x라고 표현하라고 했지. 즉, 여기를 x라고 표현해봐. 당연히 이 넓이 x가 되겠지? 여기 넓이 y라고 해봐. 여기 y가 돼. 끝났지. 그럼 지금부터 x하고 y만 문자로 생각하고 나머지 주어진 a, b 이런 거를 다 숫자 취급해 줄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보면은 일단 나조건을 보니까 4부터 8까지 확률이네. 4부터 8까지. 그럼 뭐야? 2x 플러스 2y가 8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 8이 아니잖아. 2x 플러스 2y지. 얘가 뭐래? 얘가 a다. a라는 숫자인 거야. 이거 숫자야, 그냥 얘들아. 괜찮겠지? 자, 그 다음에 x가 9보다 크거나 같은 거. 9보다 크거나 같은 거. 여기가 b래, 여기가. 요 구간이 b래. 근데 우리 b 표현 한번 해볼까? b는 어떻게 표현해주면 돼? 전체 절반의 전체는 절반 얼마야? 0.5잖아. 2분의 1이잖아. 0.5라고 할게. 0.5에서 2분의 1이라고 할까? 2분의 1에서 얘 빼주고 얘 빼주고 얘를 모르네. 근데 문제를 보니까 구하라는 게 8부터 9까지야. 얘가 답이야. 8부터 9까지. 그 답을 뭐라고 할까? K라고 할까? K가 지금부터 답입니다. 따라서 B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0.5, 2분의 1에서 절반, 2분의 1에서 X 빼주고 Y 빼주고 K까지 빼주잖아? 그럼 얘가 B가 되는 거야. 끝났지? 자, 포인트 뭐라고? X, Y만 문자로 생각하고 나머지 그냥 숫자로 생각하라고. 괜찮겠지? 자, 따라서 얘는 한 번만 더 쓸게요. 2Y는 A가 되는 거고 얘는 2 곱할까? 2 곱해주자. 그럼 1. 여기다 쓰면 또 안 보이겠지? 요거 2 곱하자.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K는 2B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요식과 요식을 우리 어떻게 해줄까? 문자 날려주기 위해서 X하고 Y만 문자야.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중학교 거. 그러면은 두 식을 더해줘. 두 식 더해주자. 자, 좌변으로 더해주면 1. 날라가네? 다 날라가잖아. 그럼 안 되는데? 그래서 다 상관없어. 더해주자. 날라가. 마이너스 2K. 얘만 남죠. 괜찮지?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그러면은 A 플러스 2B.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 답이 K였잖아. 따라서 얘는 2K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넘어와.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답 K는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A 마이너스 B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어때? 괜찮지? 이제 포인트 잡는 방법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쉽게 표현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하면 어려워요, 이거. 이제 해설을 봐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써놨을 거야. 그렇게 가지 말고 이 넓이 조각으로 생각해주면 조금 편안하게 구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왜 안 나오나 했지? 표준 정규 분포. 또 나왔지. 방금 전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더 직접적으로 나왔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얘를 구하라 라고 한 거니까 P 뭐야? P. 시그마가 분산이 25니까 시그마는 5야. 따라서 5분의 우리가 구하는 값 마이너스 평균이고요. Z 시그마분의 우리가 구하는 값 42 마이너스 평균입니다. 따라서 표준화 시켜준 결과가 마이너스 5분의 6 마이너스 1.2가 되겠네. 자, 그리고 얘는 5분의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4가 되겠네. 이렇게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우린 어디를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1.2 여기가 마이너스 1.2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랬을 때 요 넓이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야. 그치? 괜찮겠지? 자, 그러면 이거 왜 마이너스가 뭐니 근데? 마음이 또 급해졌어. 플러스잖아, 바보야. 그치? 죄송합니다. 자, 다시 똑같아. 이렇게 됐다. 그럼 1.2는 여기 있다. 1.4는 여기 있다. 그럼 요 넓이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겠네. 그런데 우리 FZ는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0부터 오른쪽까지라고 약속을 했어. 따라서 뭐야? F1.4에서 마이너스 F 1.2를 빼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 문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59번 문제, 60번 문제. 자, 함수 fx가 3차식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3차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3차식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 x축, y축, 자 0, 그리고 a,
그리고 3. 이렇게 A가 0과 3 사이라 그랬어.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야. 얘가 fx다. 어때? 괜찮지? 자, 그랬을 때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의 차 구하래. 즉 이거하고 이거 구한 다음에 두 개 넓이 빼주래. 끝났지 뭐. 한번 해볼게. 자, 요거는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넓이 구하는 거니까 위에서 아래 빼주면 돼. 따라서 그대로 fx dx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a부터 3까지 위에서 아래 빼줘야 돼. 조심해야 돼. 따라서 마이너스 fx dx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요 마이너스가 밖으로 빼주는 거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요 넓이하고 요 넓이하고 차를 구하라고 해서 따라서 빼줘야 되겠지. 그치? 그럼 요 마이너스가 나가. 그럼 플러스가 되네. 생각해봐 얘들아. fx 안에서 똑같아. 그리고 0부터 a까지고 a부터 3까지야. 이거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어? 인테그럴 한꺼번에 0부터 3까지 튕겨줄 수 있다라고 했죠. 여기에다 fx dx를 계산한 게 바로 차가 나올 거야. 차의 절대값을 취해줘야 되겠지. 차가 나온다. 그럼 이거 계산을 좀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자, 차분히 저거 전개하자.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x에다가 x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 x 제곱, 그리고 플러스 3a x dx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얘는 적분하자.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a 플러스 3 x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2분의 3 ax 제곱이다. 여기에다가 3하고 0 집어넣을 거야. 괜찮겠지? 자, 3 집어넣자. 지금부터 3 집어넣으면 4분의 64. 그지?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3분의 27에다가 a 플러스 3. 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3, 3, 9. 2분의 9, 3, 27. 27a 이렇게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괜찮겠지? 그런데 얘가 뭐가 나온다고 했냐면 이게 차가 4분의 9가 나온다고 했잖아. 따라서 얘가 풀마 4분의 9가 나오겠지? 왜냐면 차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뺐을 때 절대값을 취해줘야 되니까. 괜찮겠죠? 그치?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계산할 때 4를 곱해버려. 4 곱해주면 64 마이너스 27 a 플러스 3 그 다음에 4를 곱하는 게 아니라 12를 곱해야 되겠죠? 12를 곱해서 요 식을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괜찮을까? 이거 정리는 좀 학생들이 부탁을 할게요. 다시 한번 이 문제 정리. 3차 함수식인데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돼. 그런데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빼보래. 넓이를 빼봤는데 걔네들을 계산해 보니까 그 차가 얘가 나와. 그지? 여기에다가 나온 값에다가 절대값을 취해주면 되겠죠. 네, 괜찮아요. 강의 끝나고 문자 주셔도 답변은 조금 이따 드릴 것 같아요. 여기 정리하고 나서.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산하는 건 1차 방정식이잖아. 이거는 너네들이 한 번씩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한성대 거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내일하고 모레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 많은 학생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도 잠깐씩 들어오고 나가네요. 페이스북은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초반부에 조금 시간 날려먹은 거 빼면은 1시간 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 어디 또 계산 틀렸나요? 여기요? 예, 마음이 급해서 계산이 급해. 3집은 81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계산은 괜찮죠? 논리적으로만 일단 이론 설명을 듣고 계산은 꼼꼼하게 영현이 학생 부탁드릴게요. 오빠가 있구나. 오빠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원장님은 너네들을 응원한다. 안녕. 아유, 별풍 고마워요.